오전 강원도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도 파행을 빚었습니다. 김진태 강원지사가 궤변으로 1948년 건국을 부인하는 세력이 있다고 하자 광복회가 항의하며 퇴장한 겁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강원도 광복절 경축 행사엔 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김진태 지사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기념식을 진행해야 될지 좀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주권이 없는데 어떻게 나라가 유지됩니까, 여러분? 앞서 대독한 이종찬 광복회장의 기념사 내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보수 진영의 건국절 제정 시도가 반헌법적이란 대목에 불만을 표시한 겁니다. 1948년 8월 15일 날 최초의 자유민주 헌법에 의해서 드디어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서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 시점으로 보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국민은 그렇다 치고 주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주권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단상 아래 앉아있던 광복회 강원 지부장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섭니다. 광복회원들이 항의하며 퇴장하고 도대체 이런 경사스러운 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행사장은 고성과 항의가 뒤섞였습니다. 이 재헌 헌법에 의하여 비로소 수립된 우리 대한민국 그 사실을 말하는 저도 친일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김 지사는 광복 경축사라기보다 건국절에 대한 주장을 10분 동안 이어갔습니다. 독립운동 하신 분들의 정체성이 이어받아가지고 대한민국이 태어났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걸 부정하니까는 지역 시민사회는 김 지사가 도민을 분열로 내몰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KBS가 오늘 새벽 광복절 첫 방송으로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가 흘러나오고 기모노 차림이 등장하는 오페라를 방송해 시청자 항의가 잇따랐습니다. KBS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진상조사를 하겠다며 사과했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0시 KBS가 방송한 이탈리아 작곡가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 부인입니다. 이 작품은 1900년대 일본 나가사키를 배경으로 일본 게이샤와 미국 해군 장교와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기모노를 입은 여성이 등장하고 극중 주인공들의 결혼식 장면에선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도 흘러나옵니다. 지난 6월 예술의 전당 공연을 녹화한 건데 광복절인 오늘 방송한 겁니다. 광복절 벽두부터 일본 기모노와 기미가요가 담긴 오페라가 방송되자 시청자들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KBS 시청자 센터에 항의글이 수십 건 올라왔고 첫 번째 글엔 10,000명이 넘게 동의를 눌렀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KBS는 사과했습니다. KBS는 7월 말 방송 예정이었지만 올림픽 중계로 광복절 새벽에 방송하게 됐다며 제작진 불찰로 뜻깊은 광복절에 무리를 일으켜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KBS는 진상조사와 함께 나비 부인의 다시 보기 VOD를 삭제하고 오늘 방송 예정이었던 나비 부인 2부는 다른 공연 방송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KBS는 오늘 날씨 보도를 하며 좌우가 뒤바뀐 태극기 그래픽을 쓴 데 대해서도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제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KBS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역사 왜곡, 미화 논란을 빚은 영화 기적의 시작을 오늘 방송하기로 해 비판받기도 했습니다. KBS는 독립된 편성권 하에 다양성 차원에서 편성한 것이란 입장으로 비판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녁 그대로 방송할 예정입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광복절 행사가 둘로 쪼개져 치러진 오늘도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역사 왜곡 주장이 계속됐습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해온 뉴라이트 성향의 인사가 이번엔 김구 선생을 세계적인 테러리스트라고 폄훼하는 책을 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광복절인 오늘 출간된 테러리스트 김구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저자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앞장서 주장해온 뉴라이트 성향 낙성대 경제연구소 출신 정한기 씨입니다. 정 씨는 이 책에서 김구가 테러의 수괴였음은
자타가 공인하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구 선생이 평생에 걸쳐 수십 건의 잔혹한 테러를 자행하고 다수의 인명을 살상한 세계적 암살자라는 겁니다. 정 씨는 앞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비슷한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김구가 사람을 죽이는 방식이 있어요. 아주 잔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북한 쪽에서 다 조사된 기록이 있어요. 정 씨가 소속된 낙성대 연구소의 박이택 소장은 지난 2월 독립기념관 이사로 뽑혔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선임 절차에 관여했습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김형석 관장 임명에 이어 나온 이 책이 최근 벌어진 역사 퇴행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독립기념관에 일어나는 인사를 그냥 예사롭게 하나의 인사로 그렇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죽여 세우고 이 기회에 김구는 죽여버리자 이런 음모인 거고. JTBC 윤세민입니다. 우리 땅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표현해 논란이 됐던 군 정신교육 교재가 최근 수정돼 다시 발간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교재에 담겨 있던 홍범도, 김좌진 등 독립 영웅들의 이름이 이번 교재엔 빠져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구혜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새로 개정된 군의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입니다. 국군의 역사를 설명하며 독립군과 광복군을 언급합니다. 하지만 핵심 인물인 홍범도 장군과 김좌진 장군, 김구 선생 등 독립운동가의 이름은 보이지 않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경우 5년 전 교재에선 일본군과 수십 차례 전투를 벌여 친일파 세력을 응징하는 등 큰 활약을 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시절 만들어진 교재에도 홍범도 장군이 대승을 거둔 사실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빠진 겁니다. 마찬가지로 5년 전 교재에선 광복군 창설에 김구 선생이 주요한 역할을 한 걸 언급하지만 이번 교재에선 비슷한 대목에서 김구 선생의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국방부는 이름이 빠진 것은 사실이지만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 등 광복군과 독립군이 대한민국 국군의 정신적 토대임을 명확하게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앞서 불거진 국방부의 홍범도 장군 흉상이전 논란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진왜란 때 한산대첩을 이야기하면서 이순신 장군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념의 잣대로 독립운동을 갈라치기 위해서 독립운동의 의미를 폄훼하고 훼손하려는 군 정신전력 교재는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표현하고 우리나라 지도에서 독도를 빠뜨린 게 문제가 돼 전량 회수된 지 7개월 만에 수정본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독립운동가 이름 누락으로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됩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